최근 LA 지역의 한인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에 도시락을 지참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점심 식사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주유소와 인터넷에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특정 약물이 들어간 알약과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시가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들의 일반 공원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해 LA 다운타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델 말리나 무니의 용의자로 체포된 남성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미국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과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해주는 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식당 음식값이 점점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비교적 저렴한 푸드코트를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한인타운의 평균 점심 한 끼에 $20, 한 달이면 혼자 한 $400를 점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도유정 씨와 김세인 씨. 최근 점심을 밖에서 사 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들의 음식값이 계속 인상되자 점심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일단은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레스토랑에 간다, 식당에 간다, 하나 음식 사면은 20불이 훌쩍 넘고 이게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냉동고에 얼려놓고 이러면 세이브되고 절약하기에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특히 한식을 주로 찾는 한인들의 경우 팬데믹 이전보다 점심 한 끼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반응입니다. 엄청 비싼 거 안 먹고 그냥 일반적인 한국 한식 먹는다 하면은 저 싸게 먹어도 텍스 붙고 팁 내고 하면은 20불은 넘는 것 같아요. 15불, 20불 정도. 하루 한 끼 이제 5일 동안 먹는다 하면은 일주일만 돼도 100불이 되니까 그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 한 끼 외식 가격이 $20일 경우 일주일이면 $100, 한 달이면 $400에 달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장인들은 결국 새로운 점심 문화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식당 음식값이 계속 오르면서 점심 도시락을 싸거나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푸드코트를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돈가스 드시면 얼마 정도? 15불 나왔네요. 싸고 서비싱 팁 들어가고 이런 것도 확실히 적으니까. 음식 가격을 내면 팁과 발레 비용 그런 것들이 요즘에 사실은 좀 부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2.6% 상승했는데 특히 외식 비용은 5.1%나 올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미 전역에서 식품 가격이 가장 비싼 주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가격 불평에도 업주들은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식재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식재료 값이 팬데믹 전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올해 또 어느 정도 또 인건비가 또 오른 상황입니다. 쿡도 써야 되고 서빙 또 투고할 땐 투고 박스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점심값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한인 요식업계 매출 하락 원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캠핑장 인근에 산사태가 덮쳐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아침 9시 샤스타댐 캠핑장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물에 빠진 어린이 2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나이와 이름 등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산사태가 캠핑장을 직격으로 덮치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has been some concern because there are some field trips going on up here at the dam, like as you can imagine. It happens often. Parents were concerned. This is a camping area and the people were at the camping area,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any field trip groups or that type of thing. So I can confirm that as well.
한편 샤스타 댐은 지난 1945년 완공됐으며 높이가 602피트로 미국에서 8번째로 높은 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특정 약물이 들어간 알약과 음료 등이 주유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면서 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부는 자자레드 또는 티아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티아넵틴이 함유된 제품이 섭취 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티아넵틴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심한계 항우울제로 일부 회사에서 통증이나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보조제 수단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매우 강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약물을 다량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약물 보조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티아넵틴은 알약이나 분말 또는 음료의 형태로 주유소나 인근 편의점에서 판매되면서 주유소 헤로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1월 사이 뉴저지주에서 티아넵틴으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20건 보고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티아넵틴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미시간주 등 9개 주에서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주에서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불량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페사데나 시 당국이 공원에서 반려견들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페사데나 시는 오늘부터 앨리스 도그파크와 플레이하우스 빌리지 도그파크를 제외한 공원에서 목줄이 없는 반려견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반려견들이 목줄이 없는 채 공원을 돌아다닐 경우 주인은 최대 $500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모든 공원 방문객이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반려견들이 시민들을 공격할 위험성을 줄일 뿐더러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등 다른 사고 위험성도 낮추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A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모델 말리사 문이 살해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용의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9월 한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말리사 무니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41세 매그너스 데니얼 험프리가 미네소타주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국은 사건 당시 무니가 전자제품 코드와 의류용품 등으로 묶여 있었고 옷으로 만든 재갈도 입에 물린 채 발견됐는데 사망 당시 임신 2개월 차였고 약물 검사에서도 코카인과 알코올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니의 몸에서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돼 사망 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험프리는 첫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현재 험프리와 무니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살해 당시 험프리는 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are very pleased that an arrest was made. We're full of so many different emotions, but we are very grateful and thankful that he was caught.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family, and we just want justice for my niece, Melissa Marie Mooney. 한편 험프리는 마약 혐의로 연방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는 3월 7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LA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0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반역죄로 기소돼 수십 년에 달하는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33살의 여성 크세니아 카바나를 러시아 중부 에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SB는 카바나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바나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달러 80센트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러시아 법조계 관계자는 카바나의 반역죄가 인정되면 러시아 법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로 알려진 카바나는 최근까지 LA에 거주하며 LA 그로브 쇼핑몰 인근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예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해주는 모바일 투표센터가 LA 한인타운에서 운영됩니다. LA 한인회는 예비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와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LA 한인회관에 모바일 투표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투표센터에서는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 정당 변경 등이 가능하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모바일 투표센터 방문객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만 3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I think it's like I don't know. I don't see it as like bad necessarily. I feel like just thinking about it now, why I'm thinking about it now is because it's like such a big amount for me.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380억 달러의 탕감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에 탕감을 승인해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polls are showing President Biden is doing a terrible job keeping his younger generation, for example, happy, and so this is his way of trying to basically reach out.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취임 후에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바나나나 고구마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조지 국제보건연구소는 지난 5년 동안 성인 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참가자 절반은 요리 등의 일반적인 소금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염화 칼륨이 다량 포함된 소금을 사용하도록 한 뒤 혈압 변동치를 분석한 결과 칼륨이 들어간 소금을 사용한 집단이 혈압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칼륨을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발생 위험 역시 10%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염화 나트륨 과다와 칼륨 부족 모두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조기 사망 위험과 연관이 있다면서 염화 칼륨이 들어간 소금 대체품을 사용하면 이 같은 위험을 즉각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칼륨은 녹색 잎채소와 콩과 식물, 견과류, 바나나, 고구마 등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헐리우드 차병원이 전국의 각 주별 관상동맥 중재술 부문에서 우수한 의료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병원 평가기관 헬스그레이즈가 발표한 2024 전국 각 주별 병원 순위에 따르면 헐리우드 차병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병원 가운데 관상동맥 중재술 부문에서 2위에 올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은 심장의 관상동맥 협착을 치료하고 심장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 침습적, 비수술적 시술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LA 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가 지정한 심근경색 환자 수용센터로 심장질환 전담팀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발리의 의문사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비밀리에 나발리의 부인과 딸을 만났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골적인 욕설을 한 것을 두고 즉각 응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와 딸을 만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나발리의 부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까지 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his morning I had the honor of meeting with Alexei Navalny's wife and daughter. As to state the obvious, he was a man of incredible courage. 또 어제 샌프란시스코의 한 모금 행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나라한 욕설을 써가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현장에 있던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Biden called Putin a quote crazy SOB end quote, telling us all how he really feels as the U.S. government prepares a new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n.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푸틴을 향해 전쟁 범죄자, 도살자, 폭력배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직접 욕설을 던진 건 이례적입니다.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응수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낫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면서 바이든이 그런 욕설을 한 것만 봐도 내 말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Для России Байден более предпочтительный президент. И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он сейчас говорил, сказал, я абсолютно прав. 크렘린궁은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두고 그런 표현을 한 자체가 미국의 가치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거라면서 푸틴의 반응에 냉소가 섞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이자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의 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엄격한 조건을 달아 비밀리에 매장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을 푸틴의 책임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는 내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만나 북한 위협과 북러 밀착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삼국 공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현지 시간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났습니다. 3개국 외교장관이 만난 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이 삼국 공조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삼국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면서 삼국의 전략적 조율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는 방안과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번 주말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현지 시간 24일 발표할 대러시아 제13차 제재에서 북한을 제재 대상국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가 대형 선박에 부딪혀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들이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저우의 리신샤 대교. 한 선박이 다리로 접근하고 잠시 뒤 다리 상판이 떨어집니다. 광저우로 향하던 5,000톤급 컨테이너선이 대교 위에 부딪혀 다리 일부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버스 등 차량 5대도 함께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声音很大的，被震醒了。后来我们就发现前面那些车一下子就往下垂啦。 당국은 전문 구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유속이 빠르고 면적이 넓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因为有辆车掉下去了嘛，现在就往那可疑点那里搜寻了，具体那边车上有没有人啊，或者是有人有没有逃出来啊，这个目前还不清楚。 광저우시와 산민다오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다리가 끊기면서 인근 주민 7천 명도 고립됐습니다. 很多居民都已经去士多店啊、商场那矿泉水抢购一空啊，我也买了2、3箱。 사고를 낸 선박은 길이 60m, 너비 18m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당시 포산에서 광저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컨테이너선 선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건설된 리신샤 대교는 당초 지난 2022년 9월까지 선박 충돌을 막는 보강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두 차례 미뤄지면서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 40조 넘는 돈을 벌었던 한국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번화가인 뉴욕 맨하튼의 타임즈 스퀘어. 2018년 농협생명보험이 이곳의 한 빌딩에 57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현재 평가 금액은 0원입니다. 같은 건물에 114억 원을 투자한 하나손해보험도 4억여 원의 배당금만 챙긴 채 지금은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56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기한이익 상실, 즉 이자 또는 원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은 2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불과 석 달 만에 부실액 규모가 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국내 금융사들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해외 상업용 오피스 투자 상품을 많이 판매했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 몰리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투자금만 12조 7천억 원 규모여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가 21개 공모펀드들을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4개가 배당 유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펀드는 8개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총 자산 대비 0.8% 수준이어서 위기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소득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떠나는 이유와 왜곡된 의료 체계 해법을 박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파격적인 증원은 사회 구조까지 뒤흔든 과제입니다. 의대 입시로 폭주하는 이른바 의대 쏠림 현상.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또 2,000명 의료계로 넘어온다라는 이야기, 심각한 인재 유출과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갑론을박은 대놓고 말하기 꺼려하던 의사의 소득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2019년에 연봉 2억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지기의 월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의사협회는 이튿날 반박 광고까지 실어가며 펄쩍 뛰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의사들 연봉 평균이 뭐 3억인가 뭐 2억 8천인가 거기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은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 복지부 장관은 대규모 증원 이후 장기적으로 의사 수입이 낮아진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 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계에선 이번 집단 행동을 수련병원에서 중노동을 견뎌온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구조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공의하고 전문의하고 인건비 차이는 한 3-4배 나겠죠? 의사들은 필수 지역 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전국에서 KTX를 타고 서울의 빅5 병원에 몰리는 현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는 이런 숙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짜집기에 편집한 영상이 SNS에 돌자 경찰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방심위가 오늘 긴급 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틱톡과 메타 등 SNS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입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저 윤석열.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식의 연설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존 발언을 교묘하게 잘라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영상과 게시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공문을 접수한 방심위는 긴급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가짜 영상이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로 보고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 내용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방심위 방침에 대해 게시자 스스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밝힌 영상인 만큼 정치적 풍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미 작년에 제작된 데다 제작자 스스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적어둔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긴급 심의를 여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호주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2,000명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올라오고 있는데요. 호주 빅토리아주 서부 마을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당국이 2,000명 이상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통제 불능 상태로 불길이 번지면서 약 5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7배 지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소방관만 1,000명 이상, 항공기 24대와 100대가 넘는 차량이 투입됐고요. 현지 기상당국은 덥고 건조한 바람과 뇌우 가능성에 따라 주 전역에 걸쳐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미얀마의 반군단체가 보유한 핵물질을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한 일본 야쿠자 두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법무부는 야쿠자 두목 다케시 에비사와를 핵물질과 무기,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에비사와는 지난 2020년 미얀마의 반군단체를 위해 핵물질을 팔고 반군단체가 사용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격포 등의 무기를 다량 구매하려고 했지만 무기 거래상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 단속국 잠복수사팀에 혐의가 잡혔고요. 수사팀이 핵물질 샘플을 압수해 분석했더니 우라늄, 플루토늄 등이 검출됐는데 실제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 커맨더가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비밀경호국 요원을 최소 24차례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요원들은 커맨더에게 손목이나 가슴, 허벅지 등을 물렸는데요. 지난 2022년엔 개가 경호원에게 달려들었으나 바이든 여사가 커맨더를 바로 통제하지 못했고요. 지난해에도 요원들이 가슴이나 팔, 손 등을 깊게 물려 꿰매는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커맨더는 지난 2021년 백악관에 들어온 독일산 셰퍼드고요. 요원들을 무는 일이 잦아지면서 작년 10월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달 궤도에 진입한 미국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미국 중부 시간 기준 오후 5시 달 착륙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 시간 오전 6시 24분 착륙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고요. 달 착륙 절차에 돌입하기 전 추가적인 달 궤도 비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착륙 지점은 달 남극 근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이고요.
앞서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플로리다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착륙에 성공하면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 약 52년 만에 달에 도달한 미국 우주선이자 민간 업체로는 최초 성공 사례가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 폭격기에 올라 핵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2의 순항미사일 또는 단거리 핵미사일 12기를 탑재할 수 있는 TU-160M 기종이고요. 재구비 없이 한 번에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공군은 이 전략 폭격기 10기를 2027년까지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 비행복을 입고 약 30분 동안 비행한 뒤 군사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극찬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군사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보내 판다 외교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스페인에 이어 미국 동물원들과 새로운 판다 국제보호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올해 초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이 도착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판다 국제보호협력으로 민간 우호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판다는 한때 미중 관계 정상화의 상징으로 꼽혔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하며 현재는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에 4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금은방을 찾아다니며 가짜 금목걸이를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이들에게 감쪽같이 속은 금은방 주인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금은방에 들어선 두 남성이 주인에게 금목걸이를 건네줘 목걸이를 팔러 온 건데요. 무게를 재고 신분증도 확인, 현찰로 건네주며 척척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남성들은 받은 돈 액수까지 꼼꼼히 확인하죠. 그렇게 남성들이 떠난 후 금은방 주인 혹시나 하고 진짜 금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이 순금인 줄 알았던 목걸이가 도금한 은목걸이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범인들의 도주 경로 추적에 나섰는데요. 금은방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차를 타고 도주하는 범인들이 CCTV에 찍혔고요. 충남 논산에서 차량을 발견, 추격전 끝에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금은방 8곳을 돌며 약 6천만 원을 가로챈 걸로 드러났는데요. 누리꾼들은 금은방 주인들도 속이며 태연하게 범행하는 걸 보니 상습범 중에 상습범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길바닥에 지갑 한 개가 떨어져 있죠. 얼핏 보면 해외 유명 브랜드 문양에 안에 카드도 여러 개 꽂혀 있는데요. 누가 잃어버렸나 싶어 주워드는 순간 어라, 이게 뭔가요? 한 숯불갈비집 개업을 알리는 전단지였습니다. 길 위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 기발하다고 해야 할까요? 누리꾼들은 줘도 안 받는 전단지를 알아서 열어보게 만들었으니 대단한 발상이라면서도 길 위에 아무렇게나 풀었다가는 청소하는 것도 고역일 수 있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조심조심 안전운전해야 하죠. 이런 도로에서 한 노인이 지나가는 차에 부딪혔다며 보상을 요구했는데 CCTV 사고 영상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차 앞으로 노인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주차된 차를 피해 옆을 지나치는 순간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쓰러졌던 노인은 충격에 안경 렌즈까지 빠졌다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대신 25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고요. 사고로 경황 왔던 운전자, 미안한 마음에 달라는 대로 돈을 건넸는데요. 찜찜한 마음에 구청의 협조를 받아 돌려본 CCTV엔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순간 보셨나요? 왼팔이 슬쩍 차량 쪽을 향하고요. 부딪혀 넘어진 듯 땅에 몸을 숙이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제보 채널에 노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CCTV 없었으면 꼼짝없이 속았을 거라는 반응과 함께 좁은 골목길 사람 보이면 최대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분수처럼 도로를 향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텍사스의 한 도로인데요. 배관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솟구친 물로 도로는 침수됐고요. 근처 공원도 폐쇄됐는데요. 사고 다음 날 망가진 수도 파이프는 교체됐지만 텍사스 지역 전체의 수압이 낮아져 주민 불편이 이어졌고요. 시 당국은 처음 누수가 발생한 원인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